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매 위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경매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자,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매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경매 위험하죠? 여러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경매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야. 특수한 사람들이 하고 강심장들이 하고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경매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경매의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경매 위험 요소 3가지입니다. 3가지. 경매는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대로 저도 처음에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이러이러한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위험해요.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먼저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칼. 애들이 칼 갖고 놀면은 위험하다고 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칼을 안 갖고 놀아. 그래가지고 어른이 돼도 칼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어른의 인생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칼을 위험해요, 솔직히. 위험해. 경매가 위험한 거고 똑같은 거죠. 또 난로, 저희가 지금 난로 쓰고 있는데요. 등유, 기름을 중간 부어야 되고 그걸 켜야 되고 움직일 때 불도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쳐가지고 딜 수도 있잖아요. 엄청 위험하죠, 난로 정말 위험해. 난로. 어떻게? 경매가 위험한 것처럼 난로도 위험하죠. 전기. 여러분 맨날 전기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기를 온 사방군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전기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릴 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돼지코 그거 콘센트에다 젓갈 넣고 전기 감전되는 거. 애들이 간혹 사고 나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전기. 그죠? 정말 위험해요. 경매가 위험하듯이 칼, 난로, 전기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로. 칼, 난로, 전기는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없을 거예요. 요즘엔 없나? 예전에도 없나? 크고 나서 어른이 됐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잘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면 칼이나 전기나 난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위험하지 않죠?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죠. 경매 똑같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잘만 사용한다면. 근데 잘못 사용하니까 정말 위험하죠. 어떻게? 돈도 날리고 어떻게 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한번 해보려다가 사고도 당하고. 경매 같은 거 어떻게? 잘 사용하지 못해서 위험한데 이걸 잘 사용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쉽게 말해서 재테크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안전한 거예요. 경매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에 대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경매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경매 위험 요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매 위험 요소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경매는 정말 위험하죠.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현장 가보니까 제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파악할 걸 못하고 조사할 걸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돼서 어떻게 돼요? 잔금을 납부하면 더 큰 손해가 나니까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때로는 1억, 2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 권리 분석은 정말
위험하죠. 잘못하면. 두 번째, 명도. 이거 잘못하면 정말 위험하죠. 가끔 신문에 하잖아요. 칼 맞았다고. 명도하다가. 때로는 망치로 맞았다고. 웃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여러분들은 명도를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두려워하죠. 그 명도를 솔직히 잘 못하면 정말로 위험해요. 왜? 낙찰 받았는데 명도 못하면 내가 잘 못 사고 사용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날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권리 분석과 마찬가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임대. 임대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임대 안 나가면 진짜 대출 받아서 그거 샀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지, 임대료는 안 들어오지, 뭔가 이게 하여튼 이게 한두 달 지나면 괜찮은데 석 달, 6달, 1년까지 임대가 안 나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면 위험성이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매 위험 요소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이걸 알면 권리 분석을 잘 사용하면 정말로 칼을 잘 사용하듯이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가. 근데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게 뭐냐면 권리 분석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 권리 분석의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경매는 민법하고 연관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판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한 상황이 돼요. 자료가. 그러면 그거를 다 알고 해야 되냐? 그러면 다 알 수가 없어. 다 알고 하면 큰일 나죠. 권리 분석의 초점에 대해서 권리 분석의 포인트가 있어요. 요 정도만 알면 권리 분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임차인의 대항력. 이 대항력은 왜 중요해요? 내가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만나면 내가 돈을 다 물어줘야 돼. 그 사람이 보증금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 물론 배당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을 잘못 분석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오고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서 첫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요것만 파악하고 나면 휙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교육생들은 이거 파악을 어떻게 돼? 한 5초, 10초 정도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의 인수권리,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건 인수권리, 인수권리에 대한 내용은 뭐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내용은 다 인수된다. 그 이후에 되어 있는 내용도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인수되는 사항들이 간혹 있다. 이런 상황은 꿰뚫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탁 잡으면 되죠. 등기부등본 인수권리를 확인하면 권리 분석에 대한 위험 요소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매각물건 명세서에 확인 사항이 있어요. 법원에서 이 물건을 팔 때 명세서를 만들어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야?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적어놔요. 그 하자가 있는 걸 적어놓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깨끗한 거예요. 확인해서 없어 하자가, 그러면 깨끗하고, 확인해서 하자가 있어, 그럼 그 하자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매 위험 요소 중에 권리 분석이 제일 위험해 라고 할 때 권리 분석을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다방면의 모든 내용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 버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대항력, 인수권리, 확인사항. 요 세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잡고 권리 분석을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이 위험 요소를 완전히 타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알았죠? 다음에 경매 위험 요소 두 번째, 명도. 명도를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그냥 두렵다고.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내가 낙찰받고 다 했는데 명도가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명도는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법원에다가 법원이 물건을 팔기 때문에 내가 법원을 가서 물건을 보고 돈을 줬어. 물건을 샀어. 그러면 부동산은 물건으로 줘요? 종이 쪽지를 줘요? 등기부등본 준단 말이에요. 법원이 인정하는 등기부등본에 내가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집이 내 집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법원 가서 물러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법원 가서 물러달라고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물러주진 않죠? 어떻게?
아니 당신 법원에 여기서 내가 돈을 냈는데 가보니까 내가 사용을 못하겠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요? 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리고 수수료가 좀 들어요. 이게 강제집행제도거든요. 법원은 이미 명도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다 해결해 주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물건을 넘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옵션을 우리가 비용 지불하고 시간만 지불하면 당연히 명도를 해줍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아시겠죠? 따라서 명도는 어떻게 위험 요소를 해결해? 법원이 책임집니다. 나는 돈을 법원에서 내고 법원하고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해결하면 돼요. 진행을 하면 돼요. 거기는 점유자를 만날 일이 솔직히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 위험하지 않아. 이것까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이 위험 요소를 만나기도 전에 법원이 책임질 상황이 되기도 전에 잘 명도가 끝나요. 어떻게? 아주 안전하게 서로 협의하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러면 명도에 대한 위험 요소는 완전히 해결돼요. 자, 세 번째, 임대. 정말로 임대 안 나갈까 고민을 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을 사면 안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대 넣으려고 집을 사는데 임대가 안 나간다는 걸 고민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임대 넣으려고 집을 사면은 임대가 잘 나가는 집을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매를 해서 임대를 놓으려고 했어. 그러면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의 집을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임대가? 정말로 임대가 안 나가면 주변에 나하고 똑같은 집이 많은 거지. 그죠?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그냥 싸게 내면 돼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데 이걸 되게 어렵게 못 바꾸더라고. 임대료 50만 원이에요, 월세. 5만 원만 깎으면 바로 나갑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 놓는 걸 걱정해서 여러분들이 경매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고 경매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에 대한 위험 요소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싸게 놓으면 다 나갑니다. 안 나가는 집이 없어요. 예, 없어요. 정말로 이상한 집을 받지 않고서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험 요소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경매 위험 요소는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 명도에 대한 내용, 임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경매를 못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명도, 임대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법, 전기 사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으로 돼지코로 쑤시지 말아라. 그죠? 여기 뭐 불 안 들어온다고 저기 두꺼비집 내리지 않고 여기 전등을 띄워가지고 그걸 분해하다가 전선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만 알면은 전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처럼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명도에 대한 책임, 임대는 어떻게 낸다. 이런 상황만 알면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인들. 경매를 생각하는, 경매가 정말 위험해! 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요소가.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좀 달라요. 빌딩 남자의 생각으로 경매의 위험 요소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